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아무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피해자 행세를 하며 여러분을 가해자로 몰고 갈 수 있어요. 호의를 베푸는데 왜 가해자가 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정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지, 그리고 이들이 왜 끝까지 자기 반성이 없고 사과를 안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아무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바보거나. 대가 없이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 해도, 심지어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라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대방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면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성질이 나고 두려움이 치밀어 오릅니다. 상대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고민이 시작되죠. 무슨 함정이 있는지, 나중에 이 친절의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계산이 맞아 떨어질 때에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사고의 흐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명히 상대에게 사악한 계산이 깔려 있을 거라고 믿고 자기는 지금 위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거죠. 이들이 생뚱맞은 시기에 느닷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본인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자신이 진짜로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나르시시스트에게 함부로 친절과 배려를 남용하지 마세요. 어느새 당신은 단지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되어 있고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정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나르시시스트는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대방을 어리석은 바보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꿍꿍이가 있거나 바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꿍꿍이가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 그냥 바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나한테 바라는 게 없는데도 저렇게 호의를 베풀 정도로 바보란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희생이나 헌신을 그저 약점이나 어리석은 짓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과 희생 그리고 과학이라고 해요. 사랑이란 아무 조건 없이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개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남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척 흉내만 내다가 만만한 사람 앞에서는 그 흉내조차 내지 않습니다.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또한 희생이란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위해 주는 것을 말하죠. 나르시시스트들에게 희생이란 그저 멍청한 짓에 불과합니다.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못 지키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학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죠. 아무 편견이 없이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과학적인 사고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문제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못하죠. 만일 나르시시스트가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면 아마 그건 문장 몇 개를 통째로 외웠기 때문일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잘 당하는 사람들인 에코이스트들은 나르시시스트와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이스트들은 매사에 자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법을 찾아내는 등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대가 없이 선을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타인을 돕기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신뢰, 정직, 정의 등 보편적 원칙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비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의 눈에는 이 에코이스트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찰싹 붙어서 아양을 떨거나 아니면 자신이 지배하며 군림하거나 둘 중 하나로 살아야 하는데 이 에코이스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사람을 의심할 줄도 모르고 이용해 먹을 줄도 모르고 억지 부리지도 않고 거짓말도 할 줄 모르니 아주 가관인 거예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자신이 하나하나 통제하고 케어해주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나가지 못할 게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실을 봤을 때는 나르시시스트가 정말 바보 같고 에코이스트가 제대로인 사람인데 나르시시스트의 생각 속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보이죠.
자신은 아주 완벽한 존재이지만 에고이스트는 아주 어리석고 수준 낮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하나 간섭하지 않으면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에고이스트가 어디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시해야 합니다. 뭐든 제대로 했는지 의심하고 확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르시시스트는 에고이스트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뜯어고치려 들죠. 늘 가르치고 지적하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괴롭히려고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정의감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거죠. 나르시시스트 입장에서는 선한 일을 하고 정의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괴롭히고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의감이라는 쾌감을 말이죠. 여러분, 무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본인이 선을 행하는 줄 알고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울고불고 힘든 것을 토로할수록 여러분은 가해자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자신의 선을 악으로 해석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성도 사과도 있을 수가 없죠. 이들에게는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 대하듯이 대화로 설득으로 해결하려 할수록 문제가 더 악화되고 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제대로 당하기 전까지는 에고이스트들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처럼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저 남을 괴롭히는 것 자체를 즐기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존재할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하고 살다가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고 말죠. 계산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비율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이 생각이 바로 사기꾼들이 잘 이용하는 마인드라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인간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선해 보이고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긴 시간 의심하고 지켜보며 믿을 만한 사람인지 가려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외적 이미지나 명성 등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성격의 패턴이나 의사결정 방식, 문제 해결 방식 등을 잘 관찰해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기반으로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주변을 최대한 좋은 사람들로 채우셔서 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밝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래요. 평범한 사람들과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이 나르시시스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채널의 나르시시스트 대처법 및 그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